대한민국 방산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성공적 개발이 화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방산 시장이 호황이다. KF-21은 글로벌 안보 불안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KF-21은 4.5세대에서 5세대, 나아가 6세대로 진화한다. 한국의 독자 기술력이 이를 뒷받침한다. 세계 국방 예산은 10년간 2,900조 원으로 급증한다. 방산 호황은 2차 세계 이후 최대 규모다. 한국은 이 기회를 잡았다. KF-21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한다. KF-21의 미사일은 차세대 국산 기술이다. 사거리 1000km 이상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이 미사일은 표적을 자율 추적한다. 조종사는 발사 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미사일 소형화 기술을 완성했다. 성능 대비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폭장량과 사거리가 대폭 늘었다. 초장거리 미사일 탑재로 중국 주요 도시 타격도 가능하다. KF-21은 천룡 미사일을 장착한다. 이 미사일은 지상 표적을 정확히 파괴한다. 천룡 미사일은 스텔스 기술을 적용했다. 레이더 탐지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저고도 순항 방식으로 적 방공망을 무력화한다. 단 한 발로도 치명적 타격을 가한다. 국방과학연구소, 가 천룡 개발을 주도했다. 한국은 공대지 미사일 보유국으로 도약했다. 중국의 주요 시설이 천룡의 타격 범위다. 행정 건물, 발전소, 공항이 위험에 노출됐다. 중국은 KF-21과 천룡 미사일에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시진핑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환구시보는 한국의 군사적 도발이라 보도했다. 중국의 제-20 추락 사고가 대비됐다. KF-21 개발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 4,3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3,700명 고용을 창출한다. 한국 방산은 수출로 급성장 중이다. K2 전차와 FA-52 그 선례를 만들었다. 무기 수출은 국제적 영향력 확대다. 한국은 성능, 가격, 납기로 경쟁력을 갖췄다. KF-21은 빠른 납기와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나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내 반대파의 비판이 거셌다. 단기적 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을 주장했다. 자주국방의 중요성은 간과됐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기술 종속이 심화된다. 정치적, 경제적 예속도 피할 수 없다. 일부 해외 전문가는 KF-21 외 스텔스 성능을 비판했다. 스텔스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KF-21 블록 1은 세미 스텔스다. 블록 2부터 완전 스텔스로 업그레이드된다. 블록 3은 중국 제-20을 압도한다. 미국 F-35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목표한다. 한국의 스텔스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레이더 흡수 소재와 형상 설계가 강점이다. 비판의 핵심은 덜컴, 적외선 추적 미사일, 미탑재였다. 블록 1에는 덜컴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 본 주장이다. 블록 2부터 덜컴이 장착되며 성능이 완성된다. 하나 시스템은 덜컴 국산화에 성공했다. 2023년 운용시험 평가를 통과했다. 한국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에 이어 6번째로 덜컴을 개발했다. 전력화 준비가 완료됐다. 덜컴은 수리온 헬기, UH-60, C-130에도 적용된다. KF-21 블록 2부터 탑재된다. 2030년대 초반, KF-21은 5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한다. 덜컴은 필수 장비로 포함된다. 하나 시스템은 고출력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다. 소형 항공기부터 대형기까지 운용 가능하다. KF-21은 생존성 통합 솔루션을 적용한다. 덜컴, 미사일 경보 장비, 컴퓨터가 종합된다. 한국은 항공기 생존성을 극대화한다.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에 토대가 마련됐다. KF-21은 블록별로 성능을 진화시킨다. 블록 1은 공대공, 블록 2는 공대지 능력을 갖춘다. 블록 3은 5세대 전투기 성능을 구현한다. 이후 KF-X로 6세대 개발에 도전한다. KF-X는 완전 스텔스와 유무인 복합 체계를 목표한다. 지능형 센서 융합이 핵심이다. 고출력 레이저 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도 포함된다. 6세대 전투기의 기준을 세운다. 한국은 단계적 개발 전략을 채택했다. 무리한 6세대 도약 대신 기반 기술을 확보한다. 전문가들은 이 접근을 현실적이라 평가한다. 안정적 기술 축적이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KF-21 개발은 2022년 첫 비행 성공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23년 논란이 발생했다. 초기 40대 양산 계획이 20대로 축소됐다. 기술 미완성과 실패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위 보고서가 원인이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양산을 조정했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강하게 반발했다. 40대 동시 양산이 비용과 인프라 효율적이었다. 축소 결정은 항공산업 인프라를 약화시켰다. 수백 개 벤더사가 부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외신은 KF-21 사업을 비판했다. 프랑스 언론은 성능 미달이라며 부정적 보도를 쏟아냈다. 르몽드는 한국의 기술 한계를 지적했다. 20대 양산은 자신감 부족의 증거라 했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도 논란을 부추겼다. 성능이 기대 이하라며 개발비 지급을 거부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KF-21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프랑스는 인도네시아와 협력해 라팔 전투기를 밀었다. KF-21을 견제하는 전략이었다. 프랑스는 중동과 동남아 시장을 노린다. 라팔 판매로 방산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인도네시아는 4년간 개발비를 내지 않았다. 프랑스와의 커넥션이 의심받는다. 폴란드, 아랍에미리트는 KF-21 협상을 중단했다. 20대 양산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24년 KF-21은 반전을 이뤘다. 고고도 비행과 공중급유 시험에 성공했다. 극한 환경 테스트도 통과했다. 영하 30도와 영상 50도에서도 정상 작동했다. 마하 1.8 비행과 유럽제 미사일 발사도 성공했다. 천의 비행 소티를 안정적으로 마쳤다. 야간 공중급유 시험도 완료됐다. KF-21의 신뢰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양산 계획을 변경했다. 20대 추가 양산을 결정했다. 초기 40대 동시 양산으로 복귀했다. KAI의 지원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 결정은 KF-21 전력화의 분수령이다. 공군은 신속한 전력 배치를 기대한다. KAI의 20대 양산 주장은 비판받았다. 인프라 구축과 비용 절감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조종사와 공군의 헌신이 반전을 만들었다. 위험한 시험 비행을 성공시켰다. 서산 비행장에서 추가 시험을 진행했다. 공역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일정을 단축했다. KF-21은 국산 무장 개발로 완성된다. FA-50을 활용한 초음속 미사일 시험도 계획됐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의 비판은 약화됐다. 40대 양산 결정이 신뢰를 회복시켰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KF-21 도입을 검토한다. 동남아 시장에서 관심이 커진다. 폴란드와 사우디는 재협상 가능성을 열었다. KF-21의 성능이 재조명된다. KF-21은 한국 방산의 상징이다. 자주 국방과 기술 독립의 결실이다. 국민들은 KF-21의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이 세계를 선도한다. 는 목소리가 높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한국의 의지와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세계는 한국 방산의 도약을 주목한다. KF-21은 그 중심에서 빛난다.